고발 취지를 오동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저희들이 대응했던 것과, 그다음에 엄벌, 촉구하는 말씀, 우리 임세현 소장님, 그리고 윤석열의 신속 파면과 이런 윤석열을 비호하고 있는 국힘당 기타 말씀을 김혜민 상임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고발을 주도해 주신 검사검사 모임의 오동현 상임대표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상임대표 오동현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윤석열에 대해서, 추가 고발장을 접수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고발장은 윤석열의 지난 21대 총선, 22대 총선, 그리고 지난 대선, 세 선거에 걸쳐서 종합 불법 행위에 대해서 종합 고발장입니다. 고발장만 해도 한 87페이지 가량이 되고, 증거도 수십 가지 증거를 제가 첨부해서 한 150페이지가 넘는 고발장을 오늘 접수하려고 합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이 12.3 내란 범행 이후 지금 100일이 좀 더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내란 속에 윤석열이 구구 지지자들을 향해서 주먹을 불끈 쥐면서 구치소를 탈옥했고, 현재는 아직 선고기를 지정하지 않고 있어서 대한민국이 극심한 혼동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민생 경제가 파탄나 불안한 상황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평화로운 일상을 포기하고 거리로 나와서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과 처벌, 그리고 내란 동조 세력들의 처벌을 외치고 있지만, 내란 동조 세력들은 더욱더 포악한 행동으로 내란 수계를 비호하면서 내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내란 수계 윤석열에 대해서 많은 범죄 사실로 수차례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은 반드시 곧 파면될 겁니다. 오늘 저희가 내란 속에 윤석열이 파면되기 전에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마지막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크게는 고발 내용은 한 8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이 지난 대선에서 본인이 당선을 위해서 장모, 그리고 김건희, 그리고 건진 법사 등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부분, 그리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대장동 사건 등에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부분들, 그리고 부정선거 운동을 한 부분들, 그리고 21대 총선에서 고발 사주를 하면서 총선에 개입해서 직권남용을 한 부분들, 그리고 22대 총선에서 당무를 개입하고 비대위원장을 억압해서 또 총선에 개입한 의혹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고발장을 접수하려고 합니다. 고발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제가 최대한 추려서 했는데도 좀 양이 좀 됩니다. 그냥 최대한 추려서 좀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부분은 이 자료들로서 대체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란 속의 윤석열이 본 대선 과정에서 자신이 당선되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부분입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먼저 장모 최은순과 관련해서는 2021년 5월 26일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서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다라고 발언했고, 이는 당시 정진석을 통해서 언론에 공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최은수는 사기의 피해자가 아니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서 금융기관과 거래 당사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자입니다. 따라서 윤석열의 발언은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고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 그리고 김건희와 관련해서 먼저 윤석열은 2021년 10월 15일 MBC 주간 국민의힘 20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관한 해명하는 과정에서 주가 조작범으로 기소된 이정필에게 주식 계좌를 전적으로 맡기는 1인 매매의 특성상 김건희는 개별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허위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월경부터 4달 정도 맡겼다가 2010년 5월 20일 위 계좌를 회수한 뒤 이정필과는 절연해서 다시 맡긴 적이 없다고도 허위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14일 관훈 클럽 토론회에서는 여러 차례 제가 계좌를 가져오라고 해서 봤다라고 강조하면서 내가 보니 주가 자체가 시세 조정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소액의 오르내림이 있었고, 오히려 조금 비쌀 때 사서 쌀 때 매각한 게 많아서 나중에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
4~5달 만에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 이런 허위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역시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연루 여부에 관한 의혹이 제기된 시점에 특수부 검사 또는 검찰총장으로 윤석열은 재직하면서 본인의 의지에 따라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왜곡된 극히 일부 거래 내용만 담긴 증권사 계좌를 공개하고 이를 근거로 허위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허위 사실 공표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당연히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과 관련해서도 여러 허위 발언을 했습니다. 역시 2021년 12월 14일 관훈 토론회에서 이 사건 수사의 범위에 이 사건 불법 대출 및 불법 대출 수수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발언을 했고, 이 사건 불법 대출 및 이 사건 불법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조우영이 10억 3천만 원을 받은 사실에 관한 진술을 받은 바 없고 증거도 확보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SPC 대출로 배임 혐의가 되는 부분만 기소를 하였고 일반 대출은 기소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또 허위 사실을 공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 발언은 윤석열 본인이 주인 검사로서 수사한 사건에 관한 것으로 허위성의 인식은 공표된 사실이 허위 사실에 해당될 경우 부정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관훈 토론회 및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자신의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된 질의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당선 목적도 당연히 인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거짓 해명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이므로 후보자에게 유리한 공표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발언이 방송 및 기사를 통해 공표되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충족함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그리고 건진법사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윤석열은 신천지 신도 명단 파악 등을 위한 압수수색이 방역과 역학조사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신천지 강제수사를 거부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의 이러한 발언과 달리 당시 코로나19 감염병의 신속한 방역과 철저한 역학조사를 위해서는 신천지 강제수사를 통한 교인 명단 확보와 시설 확인이 필수적이었음에도 윤석열은 향후 자신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신천지 강제수사를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진법사의 조언에 따라 신천지 강제수사를 거부한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다음으로 허위재산 신고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윤석열은 공직후보자 재산 신고를 하면서 김건희의 보석률을 전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도 일부 예금액에서 감액 변동이 있었을 뿐 거의 동일한 재산을 등록하였으나 보석률은 신고 항목에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사진이나 방송에서 확인된 내용에 의하면 김건희는 사진으로 확인된 것만 3점, 합계 약 1억 원 상당의 고가 보석류 장식구를 착장하고 다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만약 위 보석류가 김건희 소유임에도 이런 누락한 것이라면 신고 의무가 있는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고가의 보석류를 빠진 채 재산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의 재산 신고 및 공표는 객관적으로 확인된 상태와 부합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윤석열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재산 신고와 관련해서도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낙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3억 5천만 원을 넣어서 8,500억을 수령하도록 설계했다. 이런 발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은 너무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부분이 이재명 대표가 당시 이재명 후보가 3억 5천만 원을 넣어서 8,500억을 수령했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2021년 2월 11일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 그리고 2월 16일 강원 원주시 유세 현장, 그리고 2월 17일 안성중앙시장 유세 현장, 2월 18일 경북 김천역 앞 유세 현장, 2월 18일 대구 동성로 유세 현장, 그리고 2월 19일 경남 김해 김수로 왕릉 앞 광장 유세 현장에서도 3억 5천만 원을 들고 가서 8,500억을 빼오는 도시개발 부패 주범을 대한민국 5천만 미래를 책임지는 대선 후보로 뽑는 당이 노무현의 민주당인가 김주당의 민주당인가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종합하면 윤석열은 이와 같은 방송 토론과 여러 유세에서
성남 대장동 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3억 5천만 원을 넣은 사람이 8,500억 원을 수령하도록 설계한 사람이 이재명이라는 요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이는 전혀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없는 내용임이 밝혀졌습니다. 다음으로 대장동 그분 발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윤석열은 2021년 10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부자들은 모두 그분 이재명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이재명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하천대유의 김만배, 그의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발언,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김만배의 뒷배인 바로 그분, 대장동 게이트와 민주당의 내부자들은 모두 그분으로 이재명 지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라고 게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그분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는 피할 수 없다라고 적시해서 위 그분이 이재명 후보임이 분명하고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위 대장동 그분은 다른 사람임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윤석열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대장동 그분이 이재명이라는 이재명 후보라는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공표했습니다. 다음으로 기부행위 금지 제한 위반죄 관련된 내용입니다. 윤석열은 제3자 기부행위와 관련해서 2021년 11월 10일 오후 6시 40분경 이광래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목포의 한 횟집에서 BJ계 인사인 전직 목포시의원들 10여 명과 만찬을 가지면서 민어회와 민어 매운탕에 소주와 맥주 등 주류를 함께 섭취했고, 이광래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국민의힘 후보자인 자신을 위해 주선한 위 모임에서 식사와 주류를 제공받고 식대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광래가 자신을 포함하여 모임에 참석한 자들의 식사비를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역시 기부행위 금지 제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부정선거 운동죄 관련 내용입니다. 공선법은 선거운동을 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임명장을 발급한 것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하기 위하여 신분증명서를 발급하게 하는 것은 공선법 93조 제3항에 반해서 위법하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하기 위해서 불특정 다수임을 상대로 동의 없이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선거대책본부 임명장을 무작위로 발급했습니다. 그리고 22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인 2024년 1월 4일 경기도 용인을 시작으로 2024년 3월 26일 충북 지역까지 약 3개월 동안 총 24차례의 민생 토론회를 개최해서 대규모 개발 정책과 지역 수건 사업, 선심성 정책 추진 등을 발표했습니다. 아주 내용이 많습니다. 네. 나쁜 짓을 아주 많이 하고 다녀가지고. 그래서 윤석열은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직에 있던 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해서 정부의 중요 정책을 수립, 수직하는 등 모든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귀화로 그의 직무와 관련해서 이 사건 민생 토론회를 개최함을 이용해 각 지역 구민들에게 지역 수건사업 추진을 약속하면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그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에 부당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대통령의 통상적인 직무 활동이 아니라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서 선거에 관여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자의 선거 관여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21대 총선에 개입하기 위해서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고발 사주를 하였고, 윤석열 검찰총장으로서 대검찰청의 사무를 처리하고 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들에게 고발장 자료 수집, 작성, 검토 등에 관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석열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무 개입을 통해서 총선에도 개입했습니다. 윤석열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김경률 공천과 관련한 문제에 불만을 제기하며 국민의힘 선거를 총괄 지휘하고 있는 비대위원장인 한동훈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특정인을 경선에서 배제하거나 공천시키기 위해서 공천 과정 전반을 책임지는 비대위원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한 8가지 정도 큰 범죄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장을 접수를 했고, 너무나 고발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것도 최대한 저희가 간추린 내용입니다. 공직선거에 출마해서 공직을 수행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누구보다도 진실해야 하고 허위의 사실 등으로 국민을 기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가 원수이자 국민 전체의 봉사자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서는 더욱더 큰 진실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의 공직선거 개입은 정당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고 선거 제도를 왜곡할 수 있는 권력형 부패 범죄로 윤석열이 스스로 지적하였듯이 부패 범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할 것입니다. 공선법은 검사나 경찰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신속, 공정하게, 단속 수사해야 한다고 규정해서 선거 사범에 대한 신속한 수사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윤석열에 대해서 엄정한 처벌을 위해서 강력하고 신속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 여러 고발했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많은 내용의 고발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윤석열, 김건희의 세상을 열거하자면 이거보다 더 많죠. 우리 임세은 소장과 제가 공저한 폐지나라 책에 보면 책 한 권 내에 윤석열, 김건희의 온갖 불법과 비리와 부조리가 책 한 권으로도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제가 그 책 한 권을 다 담았지만 거기에도 못 담긴 내용이 있다는 지적이 있을 정도로 온갖 비리가 많습니다. 자, 고발장 12시 다 됐습니다. 얼른 고발장 제출하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취재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얼른 들어가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한번, 예. 예, 그래요. 예, 우리 임세현 소장님의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서울의 소리뿐만 아니라 뉴스버스도 생방송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방송 해주고 계시네요. 얼른 들어가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아유, 왜 안 들어오셨어요? 강민 선생님. 아니, 계속 나오면 또 할 건데, 왜. 예. 자, 고발장 잘 접수하신 우리 오도면 사장님, 임세훈 사장님, 김혜민 대표님 감사합니다. 자, 저는 아주 개인적인 중요한 사정에서 먼저 가고 마무리 말씀하시고 네. 방송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막 고발장 접수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윤석열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발했고, 오늘 고발한 내용들도 실질적으로는 개별적으로 여러 차례 고발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다들 아시다시피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있어서 형사소추가 되지 않는 그 내란 외환해제 이후에는 형사소추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석열이 곧 파면될 것이고 대통령에서 물러나면은 바로 내란 외환 외에 저희가 고발했던 모든 범죄 사실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미 불법 선거사무소 그리고 명태균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한 부분 제가 고발인 조사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선법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선거일 이후 6개월의 공소시효가 있는데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당선되면서 형사소추가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에 파면이 되면은 그때부터 다시 공소시효가 진행될 것이고, 그럼 그로부터 6개월 안에 공선법에 관해서는 기소를 여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공선법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번에 종합적으로 21대 총선에 개입한 부분, 22대 총선과 당무에 개입한 부분, 그리고 20대 대선에서 당선을 위한 본인의 당선을 위해서 김건희와 최은순 그리고 건진법사, 부산저축은행 사건 등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부분,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낙선을 위해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 유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고발을 한 것입니다. 아마 이번 주 중으로 신속하게 헌재의 결정에 의해서 윤석열이 파면되고 대통령직이 박탈된다고 하면은 경찰청 국수본은 하루빨리 윤석열을 바로 소환해서
네, 이 부분은 너무나도 범죄 사실이 중대하고 명백한 윤석열의 불법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또 최대한 많은 증거들을 다 첨부를 했고 너무나 명백한 불법 행위고 그 불법의 중대성도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루빨리 윤석열이 파면되자마자 바로 소환을 해서 바로 또 구속을 통해서 강제 수사에 착수를 해서 신속하게 수사와 윤석열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네, 꼭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고 일반 국민들도 법을 지키면서 이런 내란 수괴와 내란 동조 세력들이 계속해서 불법을 자행하는데도 거리를 할보하고 이러면 과연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우리 헌법 정신과 법 질서 수호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과 처벌 그리고 소환 조사 구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져야 된다고 네,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고발 기자회견은 이 정도로 마치고 저희가 아까 안진호 선생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3월 17일 오전에 김성교가 지금 현재 우리 많은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파면을 외치고 길거리에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본인이 이렇게 주선을 해서 양평에서 지금 양평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자와 함께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김성교가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 선전 선동 발언을 한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에 고발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일시 장소들은 정해지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란 속에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을 계속 선동하는 국민의힘 의원뿐만 아니라 극우 지지자들, 극우 유튜버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고 더 이상 대한민국의 내란 동조 세력들이 발을 딛지 못하게 끝까지 제가 책임을 물으면서 고발을 또 진행하고 앞으로의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